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요즘 시장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 SKENS가 합병 소식을 알리면서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 교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발행 주식 수가 약 58%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는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 자체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공시 살펴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찬성률 85.75%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13.62%, 기권은 0.63%로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지만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날 SKENS도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 계약을 승인했는데요. 지난 7월 양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룡 기업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이 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병이라는 게 뭐 좋은 취지로 하지만 사실 이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은 두 회사의 사업 구조와 역량을 결합해서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합병으로 탄생하는 이 새로운 법인은 자사 100조 원, 무려 매출은 88조 원 규모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합병 후에는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석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에 더해서 SKENS의 액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과 SKENS의 LNG 사업까지 결합이 된다면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SKENS가 보유한 LNG 인프라와 노하우는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와 가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죠. SKENS가 진행을 해왔던 태양광, 또 풍력 등의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사업 측면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SKENS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적자 문제를 다소 완화를 시키고 미래 에너지 사업의 안전성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합병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각각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SK온이라는 이 배터리 사업까지 균형을 잡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너지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실현만 된다면 2030년의 기준으로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삼각전 영업이익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랑 SKENS의 강점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네. 정말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또 미래 에너지 사업까지 좀 아울러서 정밀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이 되는 정말 에너지 공룡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사실 이 합병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SK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에 대해서 매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웃돌 만큼 안정적인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진 SK E&S가 2차 전지 모기업에 편입을 시켜서 자금 수혈을 위한 돈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물론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2021년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신설된 2차 전지죠. SKO는 회사 설립 이후에 매분기 영업 적자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차입금이 약 19조 원인데 올해 신규 설비 투자 규모만 7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재편하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SKO는 전방 고객 시의 수요 부진과 이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에 따른 부담,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ILA 보조금 수치와 관련된 리스크를 또한 같이 안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3,25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2분기 대비 수익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KO는 2분기 적자 4,601억 원에서 3분기에는 적자가 1,528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그 적자 폭을 좀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 헝가리 2반차 공장의 램프업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 안에서 EV9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도 약 1,620억 원으로 4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상분기 전망을 보니까 그래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SK온도 적자를 좀 축소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좀 향후에 주식 가치 재고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SK온의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합병 변수가 근데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주식 매수권 청구권에 따라서 이 합병 변수가 좀 어떻게 될지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SK이노베이션과 SKE&S의 합병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합병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 가격은 11만 1,943원입니다. 오늘 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식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12% 상승한 지금 10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가 행사 금액을 소폭 밑돌고 있는 만큼 향후에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 거는 또 당연한 심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회사 측이 공시한 이 매수 예정 가격에 근접해 있어서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전량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약 6,817억 원을 매수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예상한 총 매수 규모가 8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합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병 취지에 공감하는 이 주주 비율이 높은 만큼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내부에 현금이 약 1조 4천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되면서 무산이 됐던 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를 SK이노베이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이 재무 상황과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주주들의 반응 등이 합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규모 행사는 합병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합병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재정적으로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가결에 대한 공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공시 요약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의 찬성률이 85.75%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날 SKENS도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승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양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둘러싸고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